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2021학년도 9월 모평 항미생물 화학제 지문을 공부하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에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등이 있는데요. 생명체의 기본 구조에 속하는 세포막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이중층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의 기본 구조는 세포막인데 세포막은 지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지질로 이루어진 세포막이 있는 것이죠. 세균과 진균은 일반적으로 세포막 바깥 부분에 세포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표면은 세포막이 없고 그 대신 캡시드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병원체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가 있는 것이죠. 이 세균과 진균은 세포막으로, 그러니까 지질로 된 세포막이 있고 세포막 밖에 세포벽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단백질, 즉 캡시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지문 보죠.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캡시드 외부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으로 덮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진균과 일부 세균은 다른 병원체에 비해서 건조, 열, 화학 물질에 저항성이 강한 포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균과 진균은 저항성이 강한 포자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단입니다. 이 문단입니다. 생활 환경에서 병원체, 즉 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의 수를 억제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역용, 즉 전염병을 막는 방역용 화학물질을 항미생물, 즉 미생물을 억제하는 화학제라 합니다. 항미생물 화학제는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의 화학작용을 일으키므로 화학작용, 즉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므로 광범위한 살균, 즉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보면요. 공통 구조 성분의 화학작용을 일으키니까요. 광범위한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공통 성분에 작용하니까 광범위한 것이죠. 그러나 병원체의 구조와 성분은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서 완전히 같지는 않으므로 동일한 항미생물 화학제라도 그 살균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체의 종류가 원인이고요. 결과는 살균 효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3문단입니다. 항미생물 화학제 중에서 멸균제, 즉 균을 없애는 멸균제는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합니다. 감염 방지제는 포자를 제외한 병원체, 즉 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를 사멸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화합물로 병원 공공시설에 사용됩니다. 우리 정리해 보죠. 항미생물 화학제는요, 멸균제와 감염 방지제로 나뉘는데요. 멸균제는 포자를 파괴하는 것이고, 감염 방지제는 포자를 파괴하지 않죠. 포자는 살게 되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감염 방지제 중에 독성이 약해서 사람의 피부나 상처 소독에도 사용이 가능한 항미생물 화학제를 소독제라 합니다. 그러니까 디귿 소독제는요, 니은 감염 방지제의 일부입니다. 정리해보죠.
그러니까 감염 방지제에는 디귿, 소독제가 있고 낫 소독제, 소독제가 아닌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독제는요, 감염 방지제 중에 소독제는 독성이 약한 것이고요. 낫 소독제, 소독제가 아닌 것은 독성이 강한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소독제라 하더라도 사람의 세포를 죽일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사람의 세포막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이 말이죠. 눈이나 호흡기 등의 점막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미생물 화학제는 병원체에 대한 최대의 방역 효과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류별 사용법을 지켜야 합니다. 4문단입니다. 항미생물 화학제의 작용 기제는, 여러분 기제는요, 메커니즘, 즉 방식, 어떻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용 기제는 작용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작용하나 그 말이죠. 항미생물 화학제가 작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원체, 즉 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의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병원체 내부에서 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두 기제, 두 방식이 함께 작용합니다.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은, 그러니까 고농도 에탄올은 알코올 화합물에 포함됩니다. 이 알코올 화합물은요, 세포막의 기본 성분인데요. 아니죠. 세포막의 기본 성분인 지질을 용해시키고, 그리고 알코올 화합물은 단백질을 변성시키고요. 그 다음에 병원성 세균에서는 세포벽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알코올 화합물은요,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보다 지질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에서 방역 효과가 큽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피막의 구성 요소가 지질이잖아요. 이 지질을 용해시키기 때문인 것이죠. 지질 피막의 역할은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입니다. 지질 피막은 병원성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지 어떻게 감염시키는지 그 작용 방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메커니즘은, 기제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1번의 답 1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가진 항미생물 화학제, 즉 알코올 화합물만으로도 병원성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있습니다. 지질 피막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양한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하이포염소산 소듐, 유한락스라고 보면 됩니다. 등의 산화제가 널리 사용된다. 그러니까 하이포염소산 소듐은, 유한락스는 산화제의 일종입니다. 병원성 바이러스의 방역에 사용되는 이 산화제는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표면 구조를 이루는 캡시드, 즉 단백질이라고 했죠. 단백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이 있어서 바이러스를 파괴하거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잃게 한다. 여러분, 일문단에 따르면요, 모든 바이러스에는 캡시드가 있습니다. 캡시드가 있으니까 캡시드를 손상시키면 바이러스를 파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4문단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항미생물 화학제의 작용 방식은요, 병원체의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식과 그 다음에 병원체의 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두 방식이 있습니다.
요 내용은 1문단에서 정리했고요. 4문단을 정리하면요. 알코올 화합물은 지질을 용해시키고요. 세포벽을 약화시키고 단백질을 변성시킵니다. 그리고 산화제는요. 캡시드, 즉 단백질을 손상시킵니다. 다음입니다. 오문단입니다. 병원체의 표면에 생긴 약간의 손상이 병원체를 사멸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표면만으로 불충분하다면, 그러면 항미생물 화학제가 내부로 침투합니다. 항미생물 화학제가 내부로 침투하면 살균 효과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표면만으로 불충분하면 내부로 침투하여 살균합니다. 알킬화제와 산화제는 병원체의 내부로 침투하면 필수적인 물질 대사를 정지시킵니다. 글루타르 알데하이드, 방부제라고 보면 됩니다. 와 같은 알킬화제가, 그러니까 글루타르 알데하이드는 알킬화제의 한 종류인데요. 알킬화제가 알킬 작용기를 단백질에 결합시키면 단백질을 변성시켜서 단백질의 기능을 상실시킵니다. 그리고 알킬화제가 핵산의 염기에 결합시키면 핵산을 비정상 구조로 변화시켜서 유전자 복제와 발현이 멈추게 됩니다. 산화제인 하이포염소산 소듐, 우리 4문단에 유한낙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이포염소산 소듐에 관한 정보가 4문단과 5문단에 이렇게 분리되어 제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합쳐서 생각해야 합니다. 소듐은 병원체 내에서 불특정한 단백질들을 산화시켜서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들의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병원체를 사멸에 이르게 합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알킬화제는요, 알킬화제가 단백질에 결합시키면요, 단백질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요. 그리고 알킬화제가 핵산의 염기에 결합시키면 핵산을 변화시켜서 유전자 복제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산화제인 하이포염소산 소듐은요, 4문단에서는 외부에 캡시드, 즉 단백질을 손상시켜서 바이러스를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5문단에서는요, 하이포염소산 소듐이 내부에 단백질을 산화시켜서 효소의 기능을 비활성화하고요, 병원체를 사멸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1번 문제입니다. 위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병원성 세균은 어떤 작용 기제로 사람을 감염시킬까? 기제, 메커니즘, 방식 또는 어떻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성 세균의 작용 방식은 제시문에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문단에 따르면요, 항미생물 화학제의 작용 방식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2번 알코올 화합물은 병원성 세균의 살균에 효과가 있을까? 있습니다. 지질과 단백질과 세포벽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3번 바이러스와 세균의 표면 구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바이러스의 표면 구조는요, 단백질, 즉 캡시드로 되어 있고요. 세균은요, 세포막으로 되어 있고 그 밖은 세포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4번 병원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에 사용되는 물질의 유형에는 3가지 기역, 니은, 디귿이 있습니다.
5번 항미생물 화학제가 병원체에 대해 광범위한 살균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병원체의 공통 성분에 작용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살균 효과를 나타냅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고농도 에탄올은 지질 피막에 있는 바이러스의 방역 효과가 있다. 알코올 화합물의 일종인 고농도 에탄올은요, 지질을 용해시키니까요. 즉, 지질을 손상시키니까 지질 피막에 있는 바이러스의 방역 효과가 있습니다. 사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2번, 하이포염소산 소듐은 병원체의 내부가 아니라 표면의 단백질을 손상시킨다. 하이포염소산 소듐은요, 병원체 내부에 단백질을 산화시키니까 오문단에 있죠. 병원체의 내부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 표면의 단백질을 손상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답 2번이네요. 3번 진균의 포자는 바이러스에 비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더 강하다. 1문단 끝에 있습니다. 4번 알킬화제는 병원체 내 핵산의 염기에 알킬 작용기를 결합시켜서 유전자의 발현을 방해한다고 5문단 중간에 있습니다. 5번 산화제가 다양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것은 그 산화제가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뒤에 공통적인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 즉 캡시드, 다른 말로 단백질이죠. 이러한 캡시드, 단백질 등에 작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성분에 작용하니까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는 것이죠. 다양한 바이러스를요. 4문단에 있습니다. 답 2번입니다. 3번입니다. 기역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역 멸균제, 니은 감염방지제, 디귿 소독제입니다. 1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질병의 원인이 되는 진균의 포자와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니은은요 포자를 사멸시킬 수 없습니다. 2번 기역과 디귿은 모두 생활 환경의 방역뿐 아니라 사람의 상처 소독에 적용 가능하다. 기역은요 모든 병원체를 파괴하니까 기역은 사람의 상처 소독에 적용 불가능합니다. 3번 니은과 디귿은 모두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살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문단 끝에 보시면 병원체, 즉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살균 효과가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4번 기역은 니은과 달리 세포막에 있는 병원성 세균은 사멸시킬 수 있으나 피막에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는 사멸시킬 수 없다 그랬는데요. 기역은 모든 병원체를 사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멸시킬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3문단에서 니은은 포자를 사멸시킬 수 없습니다. 5번 니은은 디귿과 달리 인체에 해로움으로 사람의 점막에 직접 닿아서는 안 된다. 여기 보세요. 디귿과 달리 인체에 해로움으로 이런 말의 의미는요. 디귿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디귿도 해로울 수 있다고 산문단에서 말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입니다.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가상의 실험 결과를 보고 추론한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상의 실험 결과 항미생물 화학제로 사용되는 알코올 화합물 A가 있습니다. A가 기준이에요. 결과 1번 봅시다. A에서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약화시켜 그랬으니까 A는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이
강한 것이죠. 이것을 약화시켜서 B를 얻었으니까 B는 약한 것이네요. 결과 2번 봅시다. A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켜 그랬으니까 A는 캡시드 손상 기능이 약한 것이죠. 이거를 강화시킨 것이 C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 3번이요. B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켜 D를 얻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B는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약한 것이죠. 이걸 강화시킨 것이 D입니다. 요거는 뭘까요? 요 C는요. 캡시드 손상 기능만 강화시킨 거니까 재질 손상 기능은 기준인 A와 똑같습니다. 강이죠. 그리고 D는요. B에서 캡시드 손상 기능만 강화시켰으니까 재질 손상 기능은 B에서 요것만 강화시켰으니까 재질 손상 기능은 B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네요. 이렇게 같은 거고. 그 다음 보시면 학생의 추론입니다. 화합물들의 방역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해 보면 가라고 추론할 수 있어 그랬죠. 여러분 여기 안전성인데요. 우리의 피부도 지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지질을 손상시키는 것은 안전성을 낮추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질 손상 기능을 반대로 바꾸어주면 안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이니까 약이고 약이니까 강이고 강이니까 약이고 약이니까 강으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이제 봅시다. 지질 손상 기능이고요. 캡시드 손상 기능인데요. 캡시드는 지질 피막이 없죠. 그리고 안전성입니다. 우리 이거 정리했는데요. 여기에 요 내용은 뭔가요? 위의 내용 이외에 다른 것은 무시하라는 내용입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1번 봅시다. B는 A에 비해서 B는 A에 비해서 지질 피막이 있는 여기 지질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어때요? 강보다 이건 약이죠. 작고 그리고 안전성은 어떻습니까? 약인데 강이죠. 높답니다. 그리고 2번 보세요. C는 A에 비해서 그랬죠. C는 A에 비해서 지질 피막이 없는 그랬죠. 여기에 없는 이니까 캡시드만 보면 됩니다.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여기 약인데 C는 강이니까 크고요. 약인데 약이니까 안전성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C는 B에 비해서 그랬죠. 여기 C는 요 B에 비해서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여긴 약인데 강이니까 큰 거 맞죠? 그리고 강인데 약이니까 C는 안전성은 같다가 아니고 B보다 C는 낮다라고 해야 되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D는 A에 비해서 여기 D는 A에 비해서 지질 피막이 없는이니까 이 캡시드 부분을 봐야 돼요. 이 부분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여긴 약인데 여긴 강이니까 D는 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약인데 강이니까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이요. D는 B에 비해서 그랬죠. 이 D는 여기 B에 비해서 지질 피막이 없는이니까 캡시드만 보면 돼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약인데 강이니까 방역 효과 크고 여기는 강인데 여기 강이죠. 똑같네요. 안전성은 같다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